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잔고는 788만원입니다. 788만원이요. 그래서 플러스 25만원입니다. 계속 손해보고 있다가 드디어 오늘 수익이 나왔습니다. 어제 마이너스 2만원으로 손실을 확 줄이고 오늘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시켰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리고 두 번째 수익이 났던 계속 손실 보다가 수익으로 전환된 첫 번째 이유는 오늘 운이 좋았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방법을 바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방송할 때 손실이 너무 커서 자꾸 몰빵 매매를 하니까 버티지를 못하고 손절하고 나면 다시 급등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배팅을 565만원은 남겨놓고 200만원만 가지고 배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틀 동안 200만원으로 배팅을 했습니다. 50만원씩 4종목 혹은 100만원씩 2종목 이렇게만 운용을 했는데요. 오늘 200만원으로 운용했는데 25만원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익률로 보면 상당한 수익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운이 좋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이게 이제 승률이 좀 좋아지고 나면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아직까지는 하루 수익 났다고 해서 이게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바꾼 것은 배팅 금액을 줄였다, 이 부분이, 그리고 운이 좋았다, 이 두 가지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에 대한 제 개인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밤에 미증시인데요. 수치상으로 보면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 전날 어제 우리 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 하락한 것하고 비슷한 모양으로 지금 미증시가 빠졌습니다. 차트 보시면 우리 코스피 지수가 오늘 거 말고요, 어제 거 한번 볼게요. 어제 이렇게 고개를 탁 숙였거든요. 우리 장이. 그리고 나서 미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증시하고 아주 유사한 모양으로 아래로 딱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도 국내 투자자들이 워낙 미국 선물 지수라든가 미국 증시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해서 우리 증시가 먼저 빠지고 미증시가 뒤에 따라서 빠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0.58% 하락이기 때문에 많이 빠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나스닥 지수도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0.80이니까 아직 5일선 위에 있고 얼마 안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내용면에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금 안 좋은 점이요. 어제 하락했던 시점이 문우신 장관이 지금 그걸 맡고 있습니다. 추가 부양책 협상안을 가지고 민주당 펠로시 하원 의장하고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방송에서 전화로 인터뷰하면서 이 문우신 장관이 협상이 지금 좀 어려워가지고 대선 전에는 타결이 어렵다고 전망한다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지금 최근에 미증시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추가 부양책 협상 타결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대선 전까지는 어렵다고 전망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조만간에 타결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 회담을 주관하고 있는 청와대 측의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 부분이 상당한 악재로 작용을 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길게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희망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이 말을 안 했으면 조만간에 협상이 타결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으로 사람들이 주식을 안 팔고 타결되면 급등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대선 전에는 어렵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직 대선이 조금 남아있죠. 물론 이제 11월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안 남았지만 막상 대선이 다가오면 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부터 해서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때는 또 이 불안감을 가지기 때문에 주식을 팔고 싶은 욕망이 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악재들이 있는 대통령 선거까지
추가 부양책 타결이 어렵다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이건 조금 그 시장을 계속 누를 수 있는 협상 타결은 당분간 안 되는구나. 이게 바뀌지 않으면 증시를 들어올리기가 상당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한 악재로 작용을 해버린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중단하겠다 해가지고 급락하고 나서 그 다음날 협상을 다시 한다 그래갖고 되돌려갖고 거꾸로 올려버렸거든요. 이 좀 아이러니한 현상이었는데 이때였죠.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빠졌다가 그 다음날 바로 돌아서서 협상을 재개한다는 바람에 다시 올라와 버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머리신 장관이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면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행정부에서 립서비스를 하겠죠.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다 뭐 이런 쪽에 립서비스를 한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대선 전 타결이 어렵다고 전망한다. 이 부분이 뒤바뀌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상승보다는 지수를 누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 약재라고 볼 수 있는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부분. 유럽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럽은 전체 묶어서 확진자 숫자를 집계를 내는데요. 이 신규 확진자가 미국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 추가 봉쇄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쪽으로 가게 되면 지수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게 그 북반구에 겨울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만약에 확진자가 지난번처럼 급증하는 현상, 유럽이 급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미국이 급증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3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지금 5만 명대를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7만 명대까지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 협상 그 타결 기대감이 좀 어렵다고 전망하면서 확진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장 전체를 누르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지수는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미리 아침에 딱 정해놓고 대응을 했습니다. 지수가 내려가면 대다수의 종목들은 밑으로 끌려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 하락 가능성이 높음 하고 방향을 잡아놓고 그 다음 이제 대응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그 특징주인데요. 오늘 가장 그 특징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걸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핫한 뉴스는 정세균 총리께서 이 발표를 했다는데요. 저도 그 뒤늦게 뉴스를 봤습니다. 2022년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이 뉴스가 오늘 가장 그 핫했던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뉴스거든요. 직접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솔직히 제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근데 느낌은 이제 대충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잘 하시는 분은 뭐 댓글에 설명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핵심은 수소 연료 전지로 발생했는 전기를 의무적으로 누군가가 이제 뭐 한전이나 이런 데서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한다, 이런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종목이 올라갈 거냐 하는 거는 제가 찾기가 어렵죠.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보고 잘 올라가는 게 맞다,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가서 한 번 더 보면 이제 확실하게 되겠죠. 오늘 강했던 종목이 계속 올라가면 이게 대장이구나, 이제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뉴스로 해서 가장 강했던 게 에스코넥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뇨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재료들을 이용해서 수소를 발생시키는 어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수소하고 관련된 어떤 기술력이 있다, 이게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봉으로 저는 언제 발견했냐면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종목을 뭘 보고 있었냐면 수소 관련주 종목을 쭉 보고 있는데 이 모아텍은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상한가로 올라가고 있어서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종목이고요. 이건 빼고 가겠습니다. 제가 보던 종목 중에 동아화성이라는 종목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여기쯤에서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동화성이 제가 1650원에 잡았거든요. 650원 사니까 여기쯤에서 잡았습니다. 여기쯤에서 저 뉴스를 보면서 수소차가 움직이는 것 같아가지고 수소 관련한 무슨 호재가 있나 싶어서 이 종목을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동화성을 들어가고 그 다음 또 보니까 EM코리아가 또 잘 가는 것 같아서 EM코리아도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동화성 그 네이버 게시판 들어가서 보니까 누군가 에스코넥이라는 종목을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서 와보니까 얘가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상한가 탁 들어가길래 얘가 대장이구나 이제 이렇게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오늘 이 뉴스에 반응한 수소 발전도 의무화 뭐 이 관련한 정세균 총리께서 발표한 이 내용의 가장 대장은 에스코넥이라는 종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이 너무 저가형이기 때문에 상한가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으로 강했던 게 동화성인 것 같습니다. 동화성이 이 10,000원이 넘어가는 종목을 그 뒤에 여기 끌어올릴 때 엄청난 매수세로 이 호가창을 계속 제가 보고 있었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엄청난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아주 강하게 쫙 해서 끌어올렸어요. 여기 11,000원쯤 왔을 때 설마 여기서 더 올라가겠나 싶었는데 장 끝날 때쯤 되니까 여기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마지막 호가에 붕 떠가지고.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 약간 밀리고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화성이 2등주로 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 EM코리아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수소 스테이션 그러니까 수소 이렇게 뭐 보관하는 뭐 이런 쪽에 기술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수소차 관련한 수소를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니까 이게 수소를 생산해 가지고 수소차 쪽으로 하겠지 않을까 하는 이런 쪽 기대감으로 해서 따라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얘는 동화화성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뒤로 따라가는 그런 현상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좀 강했고요. 그리고 그 이런 관련한 그 수소를 그 천연 자원을 사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이런 종목 쪽에 뭐가 있느냐를 계속 이제 혼자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막 찾아봤었습니다. 찾아봤는데 마땅한 걸 찾지 못했고 지난번에 어떤 이 바이오 관련한 종목을 제 댓글에서 그 한번 주신 그 본 기억이 있는데 그걸 지워버려가지고 종목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났어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봤을 때 좀 비슷해 보이는 게 에코바이오였습니다. 그래서 에코바이오하고 그 다음 두산퓨얼셀하고 대충 두산퓨얼셀은 근데 여기 지금 최근에 악재가 좀 있어가 급락했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대충 봤을 때 이 에스코넥이 대장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아화성이 그 다음 확실하게 부대장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게 되면 전반적으로 수소차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해서 수소차 관련주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장 그 주의 깊게 봤던 나머지 테마는 사실 볼 게 별로 없었어요. 이게 시장이 오늘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아직도 미국 선물 지수가 좀 그 많이 빠지고 이래갖고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런 연유로 해서 일단 그 다른 올라가는 종목들은 잘 찾기 어려웠고 오늘 이 뉴스가 가장 핫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일장에도 어떻게 될지 제가 보는 관심 종목은 이렇게 에스코넥, 동화성, 두산퓨얼셀, EM코리아, 에코바이오 이 정도입니다. 혹시나 이것 외에 재생에너지 그 뭐 곡물이나 이런 것들 사용해서 수소를 개발하는 생산하는 이런 쪽에 업체 아시는 분 종목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에 좀 알려주시면 제가 장 끝나고 좀 분석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찾은 종목은 이 정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제가 하고 있는 건데요. 장 끝나고 나서 그 오늘의 상한가 뭐 급등 종목 이렇게 해갖고 이 공시가 나옵니다. 뉴스가. 그때 이제 어제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들 중에 특별한 이유 있는 종목 그러니까 뭐 그냥 이유 없이 올라간 종목들 빼고 예를 들어서 KMH하고 이 관련 종목은 경영권 분쟁 본격화 전망으로 상한가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을 계속 앞으로 종목 뉴스 해갖고 오늘도 이제 장 끝나고 나면 상한가 간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걸 전부 다가 에스코넥하고 이런 거 나오겠죠. 그럼 그런 종목들을 여기서 계속 등록해서 앞으로 계속 기록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생각으로 하느냐 하면
유튜브 방송하는데 그 돈 버는 모습을 제대로 못 보여드려 가지고 고민이 좀 됐었어요. 이 방송하면서 구독자들한테 좀 하나라도 뭔가 전해드려야 되는데 계속 손실 보는 모습만 보여주니까 좀 미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죠. 실력은 쥐뿔도 없더라도 정리 하나는 잘했다 이런 말이라도 듣기 위해서 앞으로 급등하는 종목들 나오면 여기다가 계속 기록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이제 에스코넥이 또 나오겠죠. 해서 이유 나오면 여기다 설명 붙여서 이렇게 해서 계속 그 등록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혹시나 참고되신다면, 이게 지금은 그 큰 영향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해놓고 제가 뉴스 종목으로 이렇게 등록해 놨는데요. 이 보시면 어제 상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 오늘은 올라가기가 상당히 벅찬 날이죠. 그래서 그 다음날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한참 오르다 보면, 제가 지금 그 관심 있게 보는 게 광명전기인데요. 광명전기가 그 태양광 관련한 어떤 이런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 들어갔었는데 오늘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또 시간에 상한가 들어간 종목은 갭 뜨면 누르죠. 그래서 시장만 좋았더라면 제가 봤을 때 여기서 턴했을 것 같아요. 이쯤에서 턴해서 올렸을 것 같은데 시장이 별로 안 좋으니까 끝까지 밀려버렸는데, 마지막에 들어올리는 걸로 봐서 아직까지 이 종목의 어떤 주포나 이 종목을 매매하시는 투자자들 대다수는 이 종목은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오늘 이 종목을 보고 내일 매수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계속 등록해 놓고 추적하다 보면 기회가 온다는 얘기죠. 이런 건 보통 보면 제가 경험상 봤을 때 이런 현상이 나올 겁니다. 내려오다가 하락이 멈춰지고 횡보 혹은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시장이 좋아지면 바로 되돌려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 여기서 들어갔다면 물려가지고 손절하게 되겠죠. 이 사람들이 다 손절할 때까지는 이 종목은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죠. 여기서 돌아서서 바로 올라가기는 힘듭니다. 물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 이건 시간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그냥 쭉 빼가지고 그 공포감을 조성해서 털어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지루하게 시간으로 끌고 가면 지쳐가지고 다 팔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흘러갔다가 그 다음에 다 정리되고 나면 확 끌어올리는 이런 현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대봉 앨러스 이거는 이제 빨간 약 있죠. 포비든 요든가 그게 코로나에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종목이 그 어제 각광을 받았는데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 밀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진정되고 나서 시장이 좋아지면 다시 들어올린다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계속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필요하시다면 매일마다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종목들을 모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가 했던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의 이 감각을 잊지 않기 위해서 좀 길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잔고 보여드렸으니까 급하신 분들은 여기서 끊고 나가셔도 크게 관계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오늘 제가 매매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운이 좋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어제 보유했던 종목이 태림 포장 100만원하고 한국 패키지 100만원이었어요. 근데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성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이 태림 포장 게시판 들어갔다가 어떤 글을 봤는데요. 대형 재진과 어떤 그 재지 만드는 종이 만드는 회사가 화재가 발생해서 공장이 다 불타버렸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원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택배 붙이는 포장 박스를 만들려면 이 포장지를 만드는 재료 종이가 필요할 하잖아요. 근데 이 종이 만드는 회사가 공장이 불나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답니다. 종이를 만드는 펄프 원재료가 급등해 버려가지고 상당히 부족하답니다. 종이 만드는데. 근데 택배 수요는 막 늘어났기 때문에 그걸 다 못 맞춰가지고 종이 가격이 20% 정도 급등하고 있다. 이런 쪽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에 가장 제가 봤을 때 적합한 종목은 아시아 재지였던 것 같아요. 이게 그 설명해 놓은 사람 전문가가 내부 게시판에 항상 있죠. 그 전문가가 설명한 분석에 따르면 아시아 재지가 원지를 가장 많이 생산한답니다. 근데 2등 하는 회사가 불나버렸으니까 이 회사가 대부분을 다 이제 자기들이 하겠죠. 그래서 원지 가격이 인상됨으로 해서 수혜를 볼 것이다 했는데 오늘 한 8.14% 상승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좀 무겁습니다. 이 가격이 좀 비싸가지고. 그래서 이 정도 올라가고 끝났는데 이 부분이 당분간은
펄프 재료 가격 인상 이런 부분들로 해서 종이 부족 현상이 계속되면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그런 힘이 강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뉴스에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는 테린 포장하고 한국 패키지였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테린 포장은 원재료가 올라가서 원지가 비싸지면 포장지 만들어 가지고 포장지도 가격 올려버리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수익이 난다 이렇게 계산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택배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포장지 판매가 많이 되는데 그 가격이 그런 거 있잖아요. 원재료가 올라가면 예를 들어 100원 올랐으면 포장 박스를 100원만 올리는 게 아니고 120원, 130원 올려버리죠. 완성품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테린 포장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괜찮았는데 한국 패키지가 이제 문제가 됐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종목이 한번 올라갈 줄 알고 어제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원지가 올라가면 이 우유팩 만드는 회사도 같이 영향을 받지 않겠나 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근데 아침에 첫 번째 실수한 겁니다. 뒤에 부분은 그 동아화성하고 그 아까 수소 관련한 종목 매수하는 거니까 큰 의미가 없고요. 아침에 제가 한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 패키지를 4,035원에 여기에서 50만원치를 팔았습니다. 이거 왜 팔았냐면 제가 봤을 땐 내려갈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그 비중을 줄이자는 생각에서 50만원치 퍼뜩 팔아버렸어요. 잽싸게 팔아버리고 그 다음 테린 포장이 올라가길래 이건 5,030원에 이런 갭을 떠갖고 쭉 올라갔어요. 그래서 5,030원에 여기쯤에서 팔았습니다. 이것도 급하게 팔았던 이유는 200만원 배팅 하는데 200만원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수익 챙겨놓고 보자 이런 관점으로 잽싸게 그냥 팔았습니다. 팔고 나서 팔아버리고 나서 그럼 이제 50만원 남겨놨었죠. 그 다음부터는 여유가 생기니까 쭉 이제 지켜보다가 한국 패키지를 어디에서 팔았냐면 4,550원에 팔았습니다. 요거 빠질 때 팔았던 것 같아요. 여기쯤에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국 패키지가 오늘 수익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 대형 포장은 테린 포장은 남아있던 나머지 테린 포장을 어디서 팔았냐면 5,200원에 팔았습니다. 여기서 팔았습니다. 이 50만원은 이 흐름이 앞쪽에 매물대를 뚫었기 때문에 상한가 들어가지 않겠나 싶어서 50만원은 끝까지 가져가고 싶었어요. 가져가고 싶었는데 이게 여기서 꺾여 내려가니까 이거 깨지면 좀 심각하겠다 싶었어. 그래서 5,200원에 정리를 했습니다. 요렇게 해서 정리하면서 수익이 좀 났었고요. 한 20만원 정도인가? 한 18만원 정도 수익 났던 것 같습니다. 났었고, 그 다음 수익 난 거는 이제 동아화성 잡아가지고, 동아화성 동화성을 650원에 잡아갖고 지금 이 종목을 지금 아직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100만원치를. 동화성 100만원 갖고는 여기서 수익이 한 7, 8만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EM코리아는 100만원치 잡았다가 100만원 이익 실현하고 50만원 이익 실현하고 50만원만 남겼고 에코바이오는 종가에 그냥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요렇게 해서 오늘 매매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 급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이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에 좀 기다렸다가 왜냐면 테린 포장이 올라가면 따로 올라가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국 패키지 자체가 올라갔다기보다는 테린 포장이 강하게 올라가니까 한국 패키지가 뒤를 따라 올라가는 것 같아요. 쫙 따라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게 너무 조급하게 일찍 잘라버려 가지고 계속 기다렸다가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정리할 수도 있었는데 워낙 제가 최근에 손실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일단 수익 돌려놓고 보자, 한숨 이 답답한 손실을 끊어놓고 보자는 이 생각이 너무 급해가지고 일단 챙겨놓자는 마음으로 50만원 챙기고 테린 포장 여기서 50만원 챙기고 이렇게 챙겼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나고 보니까 다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잘 팔았다 이렇게 됐죠. 테린 포장 여기서 한번 팔고 여기서 한번 팔았으니까 오늘 종가에 비해서는 지금 상당히 잘 파는 상황이 됐고 한국 패키지도 이건 급하게 팔았지만 여기서 팔았던 이 부분은 아주 잘 팔았죠. 그래서 합쳐보면 결과적으로 종가보다는 잘했다. 그러니까 가만히 가져 있었던 것보다는 정리한 게 잘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팔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부분입니다. 한국 패키지가 오르는 이유는 가장 크게 봤을 때
그 플라스틱이 환경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줄이자는 이런 운동으로 해서 아마 내년쯤 되면 그 플라스틱 용기 사용이 대폭 줄 것 같아요. 그럼 플라스틱 용기가 줄게 되면 특히나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그 식당 같은 데서 포장해서 이렇게 배달하는 경우가 많아지죠. 식당 안 가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플라스틱 용기 같은 걸 사용 못 하니까 위생 팩을 쓰게 된다는 얘기죠. 우유팩 같은 카톤팩 이런 재질로 되는 위생팩을 쓰게 되는데 이 위생팩 만드는 회사가 한국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패키지하고 삼육물산 두 종목인 것 같은데 흐름으로 봤을 때 한국패키지가 훨씬 더 가격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잡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가 확산이 계속되면 그 식당 같은데 영업 중단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위생 포장 용기가 더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코로나가 지금 막 줄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110명 나왔던 것은 부산에 그 요양병원에서 한꺼번에 53명 나와버리는 바람에 그 바람에 지금 급등했는데 이거 빼고 보면 그 전날보다 확진자가 줄어든 셈이고요. 그럼 오늘 지금 보시면 현재 시간까지 어제보다 그 요양병원 숫자만큼 줄였죠. 그래서 이거 요양병원 숫자를 빼버리고 나면 실제로 나오는 숫자는 상당히 줄어든다. 한 50명 정도밖에 안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확진자가 줄게 되면 식당 영업이 정상화돼 버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포장용기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게 좀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택배는 조금 다르겠지만 이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위생 용기 그 음식 같은 것 담는 용기 이런 거거든요. 우유팩 같은.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면 내려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급하게 쫓기듯이 먼저 팔았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테린 포장하고 한국 패키지는 테린 포장은 지금 택배 물량 같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앞쪽에 매물대를 뚫어놨기 때문에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 부분에 그 동력을 얻으려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그럴 때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종목도 계속 제가 추적하는 이유는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다시 재확산할 경우가 생기니까 확산한다는 뉴스가 나오면 그때 테린 포장이나 한국 패키지 이런 종목을 노려보면 좋겠다. 아시아 제지는 그 종이 공장이 불난 거에 반사이익 이런 관점으로 보이는데 이건 너무 무거워서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팔았던 종목 중에 좀 아쉽다 싶은 종목은 또 여기다가 매수 대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등록을 해놨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아깝게 생각했던 러셀이라는 종목. 이 종목은 여기서 손절했습니다. 요 아래 꼬리 내려올 때 어제 말고 아래 그죠? 여기 최저점 여기에서 손절했는데 장 끝날 때 들어 올리고 나서 갭으로 떠가지고 어제 25% 정도까지 올라갔다 꼬리 달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 종목 그 끌어올린 세력이 다 정리를 못했다고 봅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제 이런 종목도 계속 추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급등시키고 나서 이거 밀린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거예요. 이 그 주포 세력들도 그냥 그 주포라고 세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냥 이 세력이라는 건 다른 의미보다는 이 종목을 많은 돈을 배팅하는 사람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해서 요 정도는 용납했을 것 같은데 여기서 톡 떨어지면서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웠을 것 같고 시장이 쭉 밀리니까 쭉 빠져버려 가지고 상당히 끌어올린 사람들이 다 정리 못하고 물렸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근데 물렸는데 오늘 시장이 안 좋으니까 들어올리려고 했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또 못 들어올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가면 선택은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기회를 봐서 시간을 좀 지나고 나서 시장이 좋아질 때 다시 끌어올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 그게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 받다가 5일선하고 대충 닿는 그런 점, 시장 상황이 좋아질 때 그때 한번 노려보자 이런 관점으로 러셀이라는 종목 이런 종목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여기서 놓쳐버려 갖고 아쉬워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종목. 그 뭐 한국 정부 인정은 끌어올리다가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 미끄러졌는데 이것도 시장 좋아지면 끌어올리지 않겠느냐 해서 언제든지 다시 사고 싶은 종목들은 여기다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분류를 해서 제가 별따로 수익을 못 올리더라도 내일 장에 또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이
동화성 시간에서 지금 한 3% 밀리고 있고요. 그 다음 EM코리아 한 1.4% 밀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바이오 한 1.4%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익 났지만 내일 이 종목들이 손실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렇더라도 그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큰 충격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수익이 올리는 모습을 보여드리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나마 정리라도 잘해서 이 내용을 다 그대로 보고 따라 하시는 뜻이 아니고 이 종목들 중에 여기 제가 말씀드린 중에 관심 종목에 등록해 놓고 직접 분석해 보시고 괜찮겠다 싶은 종목은 기회를 봐서 그렇게 대응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장 끝나고 나면 또 뉴스 나오면 급등했는 종목들 정리해서 계속 이어져서 나중에 제가 이 투자를 끝내는 날 이 종목들을 전부 다 프린트 해가지고 기념으로 간직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독자분께서 종목 추천을 해주시는데요. 이 종목들을 계속 그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줌인터넷 이 종목 한번 땡겨 올리려고 아침부터 시동 걸었어요. 확 땡겨 올리려고 했는데 시장이 쭉 미끄러지니까 지수가 이 세력들도 이거 다 보고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확 땡겨 올리려고 딱 땡겨 올리는데 이 코스닥 지수가 쭉 흘러내려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지수가 급락하는데 얘를 떨어뜨리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올리려다가 하고 놔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따라 들어갈까 생각했는데 시장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포기 뭐 이런 식으로 이 종목도 제가 오늘 한번 봤었는데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시장이 좋아지면 다시 올라가겠지. 이 정도 되어 있는 종목이면 시장이 좋아지면 한번 끌어올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그 댓글에 올려주시는 종목들은 제가 다 등록해 가지고 그 분석은 다 해봅니다. 어떤 종목인지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적당한 위치에 왔을 때 차트상에 적당한 이 좀 사보면 괜찮겠다 싶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제가 직접 매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 있으시면 혹은 제가 방송 중에 했는 그 내용 중에 좀 빠뜨린 종목 이런 게 있으면 그 댓글에다가 붙여주시면 제가 분석해서 그 다음날 방송할 때 그 종목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이런 식으로 방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아서 힘든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 장 끝나고 나서 그 안 좋았던 기억들은 탁 털고 새로운 마음으로 재충전해서 내일 장에 또 적극적으로 임해서 손실을 많이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그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요 부분에 그 관심 종목에서 제가 올려놓은 이 종목은 뭐냐면 어제 급등했던 종목들은 그 어제 매매할 때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여기서 급등했는 종목 에스코넥부터 해서 이런 급등했는 종목 이 종목들을 여기다가 등록을 해놓습니다. 해놓고 어제 급등했는 종목이 오늘 어떤지를 봤거든요. 봤는데 오늘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 종목들이 어제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이고요. 어제 강했던 종목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입니다. 이게 근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뒤로 다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계속 추적을 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드론 관련해서 네온테크를 제가 여기서 놓쳐버려서 아쉽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안 잡고 가만히 있었는데 지가 알아서 내려옵니다 지금. 그래서 만약에 내일도 시장이 안 좋아진다면 더 내려오겠죠. 그러면 이쯤 내려오면 이날 잡고 싶었던 가격 정도가 됩니다. 대충 한 이 정도에서 잡고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럼 내일 내려오면 이때 잡으면 된다 이런 쪽으로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시장이 안 좋아지면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이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내려온다 이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점은 이 하락이 오늘 하락하고 내일 하락하고 끝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미국 증시나 세계 증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미증시가 급락하고 이 증시가 더 하락해 버린다면 코스닥이 그 쭉 더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하락할 때는 웬만한 종목들은 다 따라 내려가기 때문에 위험 관리 잘 하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내일 장은 오늘 저녁에 미증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오늘 긴 시간 동안 방송을 했는데요.
하고 싶은 말이 좀 많았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